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고용허가제 좀 핫 이슈인데요.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그 제도적인 그 개선을 통해서 좀 좋은 그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, 그거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변천사라든지 고용허가제의 의미라든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고용허가제라는 것은 그 외국인 단순기능 그러니까 비전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최초로 도입된 어떤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그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계기로 어떤 외국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, 또 노동력이 오히려 이제 건설을 통해서 주로 나가서 돈을 벌어왔는데,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제조업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계속 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했는데, 여기서 불법이라는 거는 이제 출입국관리법에서 고용을 허가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바로 불법으로 고용한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불법 체류자로 계속 그 인원이 사용하는 인원이 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93년도에 그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단순 기능 근로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이제 교체되는 그러한 제도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연수생들이 좀 업무가 숙달되다 보니까 1년 일하고 1년 동안 이제 근로자로 일하고,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제 1년 일하고 2년 동안 근로자로 일하는,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, 그 93년도에 도입된 산업 연수생 제도가 그걸 통해서 들어왔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로 남아있는 비율이 거의 80%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앞으로 이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, 2004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고용허가제라는 것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그 외국인 고용법에 적용되는 그런 근로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3D 업종, 3D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좀 더러운 그런 3D 업종에 근무하는 제조업이나, 그리고 농축수산업, 그리고 또 건설업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고용허가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16개 나라 있는데, 또 최근에 한 나라가 더 추가돼 가지고 이제 그런 나라를 그 송출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나라의 그 국가 조직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이런 근로자를 원하는 기업체에 이제 어떤 배당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제도가 고용허가제입니다. 근데 이 고용허가제는 또 동포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들어오는데, 그 방문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나 구소련 연방에 있던 이런 조선족이나 아니면 또 그 옛날에 고려인들, 이런 분들이 한국의 어떤 그 연구를 가지고 이제 지원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방문 취업 제도입니다. 그래서 방문 취업 제도도 이제 그 고용 일종의 어떤 특례 고용 허가제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분은 보통 그 회사하고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7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. 93년. 93년에. 예부터. 예. 그러면 93년 한 20여 년간은 연수생으로 하다가 예, 고용허가제가
예, 2003년부터 이제 네. 고용 허가제가 이제 도입돼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25년을 좀 25년을 맞아요. 한 21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게 그 20년 이상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이게 좀 그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노동허가제와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노동허가제라는 거는 이제 고용은 바로 그 노동이라는 거는 이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적으로 습득하는 게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.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서로 이제 자기 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이제 이제 어떤 직장을 얻는 게 바로 노동허가제입니다. 근데 고용허가제라는 거는 이 개인이 얻는 게 아니고 바로 기업체가 그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비전문직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얻는 게 바로 고용허가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큰 차이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처음에 입사 시에 한 3년 정도 특정 사업지에 그 소속이 돼가지고 계속 그 사업 내에서만 일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. 갈 수 있는 요건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나 아니면 또 이 회사가 뭐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금 체불을 2개월 이상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그 사용자가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이직 동의서를 이제 작성해 준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이 근로자가 이제 다른 사업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많은 인권 침해가 있다 얘기를 많이 이제 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고용허가제의 어떤 입법 취지나 또 그 국가적인 어떤 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을 채웠을 때는 다른 데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주가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이러한 특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그 3년 동안 일단은 계약을 맺고 더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외국인을 처음 했을 때 초기에 여러 가지 안 맞는 점도 있을 거고 3년 동안 과연 그 한 직장에서 계속 그 고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간에 뭐 떨어져 나가서 뭐 불법 체류다가 되는지 이런 상황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남농업에서 어떤 그런 자문을 해 보신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예, 본 노무사는 그 2008년도에 그 서울 글로벌 센터가 이제 최초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. 그때부터 외국인 고용, 그러니까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계속 외국인 고용 지원, 그러니까 외국인 어떤 컨설팅이나 또 이러한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그 이제 어떤 대리인 입장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이러한 그 외국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금년 2024년도에는 자그마치 16만 5천 명의 어떤 그 쿼터가 늘어가지고 평상시에 도입됐던 그 인원의 3배 인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사실상 이 단순기는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 사건은 대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산재 사건 외에는 사실 공인노무사가 해결해 줄 일이 많이 없습니다. 주로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그 외국인을 위한 그런 활동센터에서 주로 무료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주도 영세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주한테 이제 이렇게 임금 체불되고 하면은 계속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고 또 다음에 고용 허가되는 인원도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많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. 이런 설득을 많이 해주는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우리 정농사님은 그 논문도 또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쓰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의 뭐랄까 3D 업종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력 있는 그 전문 인력
우수한 인력이 뭐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그 강남농업범인도 이렇게 그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나라가 외국인하고 할 때 지금 현재 한 24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은 인원이 이렇게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고, 그리고 또 동포 근로자들이 그만큼 또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,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 기능 근로자, 동포 근로자들, 그리고 이제 전문직 근로자 있는데,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전문직 근로자들은 아직도 한 6만에서 7만 정도로 굉장히 소수 인원이 이제 채용되어 있는데, 앞으로 그 유학생들이 지금 현재 18만 명이 은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지금 현 정부에서는 한 3년이나 4년 정도 내에 이 인원을 30만 명까지 늘리겠다, 이런 그런 발표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많이 그것을 풀어줘가지고 가급적 한국에서 적격한 직장을 못 얻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 어떤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가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전문직 위주로 이제 외국인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 3D 업종에서 어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외국인 이용도 어떤 균형 있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기능은 가급적 좀 줄이고, 그리고 단기 순환제로 이제 도입되고,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을 활용한 전문직을 또 확대하고, 이 전문직이 가급적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한국의 어떤 저출산이나 또 어떤 고용이 이렇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, 또 고급 인력을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같이 어떤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